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공공이 보유한 주택인 거죠. 그래서 뭐 국가나 LHSH 같은 공공기관이 소유를 하고 대신 거기에 시민들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새 정부 출범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미 지난 4월에 영등포 고시원 화재 참사로 두 분이 돌아가신 현장에도 찾아갔었고, 이번 포구 참사 현장에도 찾아가서 실제로 했던 말이 쪽방이나 고시원과 반지하와 같은 열악한 주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불과 그 참사 이후 3주 이후에 발표된 8월 말에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죠. 거기에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약 28%, 액수로는 5조 7천억 원 가까이 삭감된 안이 나왔거든요. 저는 이 안이 가깝게는 지난 8월에 약속했던 반지하 참사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약속 위반이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던 시민들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주거복지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이 80년대 철거민들의 희생과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렇게 33년이 된 공공임대주택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농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기본적인 국토부 예산안이 소위 말해서 작년에 부동산 폭등기를 염두에 둔 예산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중심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분양 중심의 주택정책 예산을 짰고, 그 분양을 늘리기 위해서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방식으로 한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부자 감세 정책, 다주택자들이나 집 소유자들의 세금을 감세하면서 만만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만해서. 네. 일단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농성을 했고요. 일단 농성의 핵심은 정부가 그렇게 예산을 발표했지만 이제 그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결정의 권한은 국회로 넘어온 거거든요. 국회가 바로잡아야 된다. 말로만 민생 국회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소위 지금 민주당에서도 얘기하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 예산 10조를 삭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5조 7천억 원이 공공임대주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 예산의 절반 이상이 해당하는 이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반지하 참사나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확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국회를 상대로 이번 예산 심의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면서 활동을 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집이라는 게 사람이 살려고 하면 꼭 필요한 공간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느 공간에서든 머물게 되고, 잠을 자고 쉬고 먹고 친구도 초대하고, 그런 공간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데 그걸 주거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여전히 집다운 집을 국가가 다 보장해주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집에서 자랐던 사람이 청년이 되고, 누군가는 지금 노인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근데 그런 삶이 저는 청년 세대 곁에도 계속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이자 우리의 미래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는 당연히 연대해야 하는 방향은 이 농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달팽이 유니온을 비롯해서 청년들 안에서도 공공임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지 않나. 이 지금의 주거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대출을 늘려야겠다. 더 많은 분양주택을 지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기만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가 기조를 유지해왔고,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큰 불평등을 겪고 있는 건데, 마치 지금의 주거 문제는 대출 늘리면, 분양주택 늘리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저는 좀 잔인하기까지 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빚어서 집을 사는 게 주거 안정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안정인지 모르겠어요. 수십 년 동안 월 100만 원, 200만 원을 월마다 낼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근데 그 삶을 어떻게 안정이라고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냐라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나중에는 5억을 빌려줄게 라고 하다가 10억을 빌려줄게, 15억 빌려줄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짐을 짊어지게끔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까지 집값을 왜 우리가 지탱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올라가는 집값을 지탱하기 위해서 대출정책 열고, 그거는 청년 세대들이 마땅히 당연하게 어쩔 수 없이 짊어져야 하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도 너무 거짓말 아닌가? 그게 아닌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가? 가장 우선순위로는 그 민간의 높은 전월세 주택 시장에서 스스로 주거 문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공공이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하게 할 수 있는 주택이라는 장점이 있고, 또한 사실 이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민간의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있거든요. 지금 한국 공공임대주택이 5.5%로 매우 적은데,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더 많다면, 예를 들어서 유럽의 주거 선진국이나 복지 선진국처럼 20% 내외, 대도시 같은 경우는 30% 이상 공공임대주택, 사회주택이 차지한다면 내 주변에 3-4명에 1명씩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서 보편적인 중요한 주거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게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다. 농성장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농성장을 찾아주셔야겠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4시간 국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법정 예산안 처리 기간은 12월 2일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듯 이놈의 국회가 법정 기한을 지킨 적이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12월 중순 혹은 12월 말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농성장 지지 방문을 해주시고, 또 농성장에 직접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내놔라 공공임대주택 손바닥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손바닥에 내놔라 공공임대라고 써서 인증샷을 찍어서 SNS에 공유해 주시는 것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고, 주변에 또 이 국회를 지날 때마다 1인 시위나 지지 방문으로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누가 버티나 보자 같은데요. 저는 5조 7천원 어떻게든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정말 믿습니다. 지금 내놓든 나중에 내놓든 어차피 내놓게 될 것이니 반드시 내놔라 공공임대! 내놔라 공공임대 이놈들아. 네.